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가 1570선을 중심으로 고압권의 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프로그램에서 쉼없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묶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장 초 1580선을 타진했다가 상승폭을 줄여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담과 또 중국 소비자 물가 발표, 금융통화위원회 등 주요 재료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35포인트 하락하는 1569.1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3.13포인트 상승하는 494.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현재 1,725억 원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79억 원, 453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3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51억 원 팔고 있고 기관은 83억 원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898계약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에 있고요. 현재 3,928억 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모두 하락합니다. 0.14%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주는 소폭 상승합니다. 0.31%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면요. 오늘 은행 업종이 1.46%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호그룹 워크아웃이 오늘과의 백기 투항으로 속도를 내면서 은행주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융업 1.03% 오르고 있고요. 기계 0.73% 올라갑니다. 서비스업 0.42% 오르고 있는 와중에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이 1.8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은 1.43% 밀리고 있고요. 섬유회복도 1.13% 조정받습니다. 비금속도 1.11%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품도 1.1%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험업종도 1.03%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79% 소폭 하락합니다. 포스코는 0.19% 오르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와 한국전력 모두 0.8%, 0.6%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은행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2%대 2.7%, 2.2%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2.74%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4회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4회째 LG전자에 대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은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1.69%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03% 밀립니다. 하이닉스는 0.66% 소폭 상승합니다. KT는 0.97%가량 밀리고 있고요. 오늘 우리금융 2.64% 올라갑니다. LG도 2.29% 상승하고 있습니다. KTNG가 1.92%, 2% 가깝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물산은 0.53% 올라갑니다. 두산중공업도 1.35%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1.93% 밀리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2.3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NHN이 1.2% 조정받습니다. 삼성전기도 1.24%가량 올라가고요. 현대제철도 1.61% 상승합니다. 오늘 기업은행 0.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 0.53% 밀리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1.16% 밀립니다. 태웅도 3.29%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메가스터디가 2.2%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도 2.3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CJ 홈쇼핑이 1.92%나 밀리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3.7%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포스데이터 1.12% 상승합니다. 태광도 2.02%가량 급등하고요. 오늘 네오이즈게임즈도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는 0.96% 밀리고 있고요. 오늘 차바이오엔 0.45%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컴즈도 0.39% 소폭 올라가고요. 하나투어 0.1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0.32% 올라가고요. 네오세미테크도 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KDC, 코미팜 모두 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0.66%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에이스리즈텍 0.75% 상승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0.3%가량 조정받고 있고요. 오늘 멜파스가 2.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1.73% 상승하고 있고요. 인터파크도 2.3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우하이텍이 4.7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BHI도 오늘 3.8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루멘스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0.79포인트 하락한 1569.70을 기록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3.38% 상승한 494.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혼조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원님 연결해서 지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먼저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731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1,273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견조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이 143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3.29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우리 상황 살펴봤고요. 연구원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뚜렷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1% 이상 반등을 했지만요.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가 반등을 지속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데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미약한 모습입니다. 일단 투자자들 자체가 1,550선 내지는 1,600선까지의 저점과 그리고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의 매매를 염두에 둘 뿐 사실상 추세적인 확신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프로그램 매물도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안한 투자 심리와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한 수급 상황이 현재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요. 오늘 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직전 원인으로 거침없는 프로그램 매물세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4천억 원 가깝게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또 2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103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 베이시스가 또 지독하게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요. 이 선물 시장에서 약간의 매도세가 출회되더라도 이것이 프로그램 매물로 지금 현재 직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뚜렷한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 현물 시장에서도 팔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임에 따라서 현재 시장 베이시스도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시스 약세가 대규모 프로그램 차익 매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순차익 잔고가 역사적인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차익 매물의 지속적인 출회는 이제부터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펀드에 대한 공모세 부과 자체로 현재 차익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선물시장 내 외국인들 매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단기간의 베이시스가 개선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프로그램 차익 잔고의 계절성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매년 1월 달에 프로그램 거래는 연중 저점을 확인하고 2월부터는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 잔고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볼 때 현재 시장의 수급상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물은 사실상 일단락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 주체를 찾기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바닥권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연구원님께서는 5호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5호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바닥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 구간에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1,600포인트에서 1,650포인트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금 경기 모멘텀 둔화에 따른 조정 국면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에 대비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낙폭 가대 업종, 즉 은행과 증권 그리고 건설이 이번 반등을 주도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지수대로부터 약 100포인트 정도의 반등을 염두에 둔 낙폭 가대주에 대해서 단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과 은행 업종, 또 금융 업종의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04%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현재 0.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0.15%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0.44% 올라가고요. 오늘 대만지수 1.45%나 올라갑니다. 베트남 지수도 1.71%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싱가포르 지수 조정받습니다. 0.47% 밀리고 있습니다. 호주 지수 0.46% 오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와 함께 아시아 증시 모두 일제히 강세를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1월 대출이 급등할 거란 전망에 원자재 관련주와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출발 기분 좋게 상승하며 장을 열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미 증시가 급등으로 장 마감했던 만큼 이러한 영향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0.62% 상승한 2,96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을 2,967포인트대로 시작을 했던 만큼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계속적인 혼조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중국 본토 증시 또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 A주의 계좌 개설수가 26만 개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주 26만 개가 증가를 하면서 4주 내 최저치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주 대비 15.2%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자금 유입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에서 부담감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의 1월 승용차 판매는 10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자동차 매출액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 또한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향후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본토지수 가격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금액인 시작가의 금액 지수 움직임이었던 2,960선 내외의 혼조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금리 인상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의 출구 전략이 언제 나오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민감한 핵심 하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이 보다 또 바르게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루머가 좀 돌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지금 거시경제 지표의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지표가 향후 정책 방향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앙은행이 4대 국유은행에 대해서 지준율 차별화 조치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은행감독위원회에서도 각 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통제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출구 전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인플레이션이 통화 공급에 비해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올 상반기 5월 이후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히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4월부터 2분기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4에서 5%의 상승세를 이끌겠지만 올 1월달 지금 시중에서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분들이 다시 안정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지급 준비율을 상향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급 준비율은 3에서 4회 정도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중에서의 급격한 통화 정책의 변경보다는 완만한 정책 변경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본장도 오전장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04% 상승한 1035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약세를 보여주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이틀 동안 10,000포인트 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다시 이 10,000포인트 선으로 안착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5일 이평선이 있는 1070
250선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10,000포인트 선의 지지 안착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 매입 잔고는 4주 연속 증가세를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매수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리콜 압력으로 인한 도요타의 급락이 시장에서 매수 호기로 작용이 되면서 투매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재무상은 일본의 주가 하락이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유럽의 재정 상황 그리고 미국의 금융 규제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왔을 뿐이지 일본 경제가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문제는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또한 급격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2월 기계 주문 또한 전월비 20.1%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8%보다 12.1%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주요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10,000포인트 선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1년간 3.3제곱미터당 1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상승률이 24%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114는 이달 5일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가는 3.3제곱미터당 696만 원으로 1년 전인 작년 1월 초에 609만 원보다 14.1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구별로는 3.3제곱미터당 전셋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송파구로 작년 1월 631만 원에서 올해 2월 초 849만 원으로 무려 31.97%나 뛰었습니다. 이어 서초구가 23.68%, 광진구 20.79%, 강동구 19.15%, 강남구 15.75%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지역 세계교육 평균은 작년 초 2,350만 원에서 1년여 만에 2,921만 원으로 24.2%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은 40조 5,248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5% 늘었습니다. 가구당 연간 교육비 지출액도 240만 원으로 2000년 119만 원보다 2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류와 담배 지출액은 13조 9천억 원으로 0.5% 줄었습니다. 주류와 담배 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사상 처음으로 금융위기를 맞아 주류 등의 소비가 많은 각종 행사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는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지난해 GDP의 5%, 국가채무는 GDP의 35% 수준이라며 OECD 회원국들의 국가채무가 우리보다 2배나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GDP의 12% 수준인 것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 상태는 양호하지만 재정 건전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국가 채무 기준이 새로운 IMF 기준에 따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뀔 예정이지만 국가 채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경제지 한데스블라트는 바로스 EU 집행위원장이 차관 제공 등의 형태로 쌍무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U가 이번에 그리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면 유로 단일 통화권 출범 이후 11년 만에 첫 번째 지원 사례가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독일판도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그리스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대출 보증 계획을 주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2.29포인트 하락한 1568.20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3.07포인트 상승하는 494.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칠줄 모르는 프로그램 매물과 함께 또 외국인의 현물 매도, 또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한 나약한 투자 심리가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장 투자 전략 신중하게 세우셔서요. 오장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